당뇨병은 고혈당에 의한 급성합병증뿐만 아니라 병발되는 만성합병증으로 이는 각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180만 명, 이 중 당뇨 인구는 평균 10%에 이른다. 당뇨 인구 중 1년에 1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절반 수준인 5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였고 1인당 총진료비는 전 국민의 평균보다 4.6배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원인은 동반되는 만성합병증들로 족부절단 발생 환자의 44.8%에서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으며 족부절단 발생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에서 10.1배, 족부궤양 발생률이 7.8배로 높고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56.7%에서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고 안구 질환의 유병률 또한 비당뇨인에 비해 1.9배 높다고 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2.2에서 7.3배 높으며 새로이 진단된 중년 초반의 남자에서 높고 OECD 국가 중 사망률이 10만 명당 31.5명으로 가장 높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5.5배 높다. 이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만성합병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뇨병 환자들 중 자가 혈당 측정을 하고 있는 환자는 34.3%이며 혈당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식사요법 15.8%, 경고 혈당 강화제 70.0%, 인슐린 4.1%, 인슐린 경고 혈당 강화제 병용요법이 10.1% 등이지만 당화 혈색소 7%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는 40%에 불과할 만큼 당뇨에 대한 낮은 이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뇨병이란 혈액 중의 포도당 혈당이 높으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성분이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필요로 한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며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당뇨병의 원인, 유전적 요인.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크며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환경적 요인.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비만은 당뇨병과 연관성이 깊다. 비만은 몸 속의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아진다.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하므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 부족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스트레스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그 이유는 임신이라는 호르몬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 수치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호르몬 제제 등의 약물의 오남용도 당뇨와 깊은 연관이 있다. 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혈압을 내리고 이뇨작용을 하는 강압 이뇨제, 경구용 피임약, 소염 진통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 당뇨병의 보편적 증상. 당뇨병의 증상은 다음, 다식, 단요로 나타나지만 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데 체내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몸 안의 수분이 모자라 갈증이 심하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공복감은 심해지게 된다. 당뇨병의 분류. 제1형 당뇨병. 우리나라 당뇨병의 약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나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급성 발병을 하며 다음 단뇨,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케톤산증을 동반한다. 고혈당의 조절 및 케톤산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중 정도에 따라서 비만형과 비비만형으로 나뉜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칼로리의 과잉 섭취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발현되며 방치할 경우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발생된다.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반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증을 갖고 있다. 제1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족력에 따른 성향이 강하다.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이 잘 발생하지 않으며 초기의 식사와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키우면 당뇨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 형태의 당뇨병. 췌장질환, 내분비질환, 특정한 약물, 화학물질, 인슐린 혹은 인슐린 수용체 이상,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조절 이상 증상을 말한다. 임산부의 2에서 3%가 발병하며 대부분은 출산 후 정상화된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의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 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이환율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하게 된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경우, 산모가 비만인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요당이 있는 경우는 임신 24주에서 28주의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